어떤 특정 로직을 구현할 때 CMOS 말고도 수도 엠모스나 CVSL 같은 다른 타입으로 다른 서킷의 모양으로 다른 방식으로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에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 다이나믹 서킷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이나믹 서킷과 굉장히 관련 있는 도미노 로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서 설계를 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로직 타입이 아무래도 CMOS 로직이긴 해요. 그게 여러분 이런 다양한 로직을 배울 때마다 저건 이게 좀 CMOS 대비 좀 뭔가 부족한데, 이것도 CMOS 대비 뭔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 엠모스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 CVSL도 사실은 잘 안 쓰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안 쓰이는 이유는 그게 좀 느려요. 생각보다 크고. 그리고 생각보다 Y랑 Y바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두 개 나왔을 때는 그냥 CMOS가 그래도 좋지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다이나믹 서킷 혹은 도미노 로직은요, 여러분이 실제로 필드 나가서 설계하시다 보면 그래도 CMOS 다음으로 많이 쓰여요. 예.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CMOS 대비 또 장점이 있어서 얘는 종종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서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요, 결국 얘도 수도 엠모스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수도 엠모스 되게 쓸모없고 필요없고, 수도 엠모스 실제로 쓰인다고 또 하지 않는데 왜 가르쳐줬어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그걸 알아야 더 좋은 서킷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런 과거 히스토리를 알아야 더 개선된 서킷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전자제품 나오고,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저전력으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도 엠모스를 잘 봤더니, 그 숏서킷 패스 온 커런트 있잖아. 스태틱 온 커런트 그거 동작하는 거, 그거 그거 이제 존재하는 거 있잖아. 그거 always 풀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 always 풀업 피머스 있잖아. 그거를 클락드 풀업으로 바꿀래? 라는 소리예요. 그게 뭔 소리지? 여러분, 그래서 그 서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다 도미노 서킷 혹은 다이나믹 서킷 하기 전에 뭐를 좀 아시면 좋냐면, 여러분 아실 수도 있지만 컨비네이션 서킷이랑 시퀀셜 서킷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 컨비네이션 서킷은 뭐예요? 컨비네이션 서킷은 여기가 NAND to NOR to 아니면 AND OR 인버터, 익스클루시브 OR 등등 다양한 그 로직들로 인해서 계산을 하는 회로들이 여기 있는 거고, 인풋이 들어오면 그 인풋에 딱 대응해서 아웃풋만 내보내주는 서킷이 바로 컨비네이셔널 로직 혹은 컨비네이션 서킷이에요. 그래서 인풋들을 막 조합해서 현재의 인풋에 해당하는 현재의 아웃풋을 내는 서킷이 바로 컨비네이션 서킷이에요. 별거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시퀀셜 서킷은 뭐냐면요, 아웃풋이 지금 들어오는 인풋에만 디펜던트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 들어왔던 인풋들 있죠. 옛날에 들어왔던 계산 결과들에도 디펜던트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서킷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자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료수 자판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제가 지금 100원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그 100원 넣을 때마다 현재 인풋에만 디펜던트한 자판기 보면 어때요? 굉장히 화나지 않을까요? 그거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죠. 너 지금 100원 넣었잖아. 과거에 내가 넣었던 100원, 200원, 300원 그거는 나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회로는 과거의 인풋을 도저히 디펜던트 하지 않고 현재 인풋만 본다. 이런 회로는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이 제한되겠죠? 여러분이 자판기 같은 단순해 보이는 회로를 구현하려고 하기만 해도 어때요? 그래도 어때요? 시퀀셜 로직이라는 어떤 프리비어스 인풋들을 다 고려해서 동작하는 서킷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걔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걔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그 과거에 과거의 결과값들, 과거에 들어온 인풋들에 딱 응집된 결과를 현재 인풋과 동시에 참고해서 계산 결과를 또 내보내고, 또 그걸 또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동작하는 게 바로 시퀀셜 로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어서 사실 시퀀셜 로직이에요. 시퀀셜 로직이라는 건 뭐예요? 시퀀셜 서킷이라는 건 내가 과거의 인풋도 현재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시퀀셜 로직이에요. 그래서 시퀀셜 로직은 투데이 일렉트로닉 시스템에 진짜 필수적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자판기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쓰는 모든 전자제품은 다 시퀀셜 서킷이 아닌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파이프라인 들어보셨나요? 혹은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시퀀셜 로직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시퀀셜 서킷은 뭘 갖고 있냐면, 가상적으로 스테이트라는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이 스테이트가 정해지기 때까지는 누가 다 공헌한 거예요? 누가 다 공헌한 거냐면 바로 과거 인풋들의 공여에 의해서, 과거 인풋들의 공헌에 의해서 현재 스테이트가 만들어졌고, 이 현재 스테이트에서 커런트 인풋이 들어오는데, 그 커런트 인풋과 현재 스테이트가 뭐냐에 따라서 또 아웃풋이 나가는 거고, 내가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렇게 바뀌는 게 바로 시퀀셜 로직의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이고요. 그 스테이트가 현재 스테이트가 스테이트 1일 수도 있고 스테이트 2일 수도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과거에 인풋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내가 현재 스테이트가 뭐일 수 있는지 그때그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인풋들이 내가 현재 스테이트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공헌해서 과거의 인풋의 디펜던트에서 현재 스테이트가 결정되고 그때 커런트 인풋, 현재 인풋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아웃풋을 스테이트랑 커런트 인풋에 따라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커런트 인풋이 똑같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테이트 1에 있냐 스테이트 2에 있냐에 따라서 다른 아웃풋이 나갈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커런트 인풋만 말고 프리비어스 인풋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했죠.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각종 AP나 이게 또 이렇게 다 시퀀셜 로직 이렇게 컨비네이셔널 로직이랑 메모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계속 뭐야? 예, 시리즈로 연결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하고요. 여기서 계산하고 나서 그 계산 결과를 여기다 저장한 다음에 자, 그 저장된 거를 또 다음 스테이지에 또 저장해요. 근데 이 스테이지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뭐 좀 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 구조나 이런 데서 배우셨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파이프라인이랑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메모리를 사용하고 컨비네이셔널 로직과 같이 메모리를 사용해서 시퀀셜 로직을 구현하는 거 이거는 그냥 시퀀셜 서킷이고요. 얘를 싱크로너스하게 동작시킨다는 건 뭐냐면요. 요 메모리들 있잖아요. 이 메모리들이 요거를 이렇게 아웃풋을 내보내는 시점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아웃풋을 요렇게 제가 다음 스테이지에 전달하기도 하고 이전 스테이트에 전달하기도 하죠. 이전 요 스테이지에 전달하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둘 다 있을 필요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컨비네이셔널 로직에 혹은 다음 내가 지금 메모리가 이제 내가 저장하고 있는 밸류를 업데이트를 해서 다음 스테이지에 전달해주는 시점이 요 클락이라는 이렇게 피리어딕한 주기 신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요. 라이징 엣지에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다음 스테이지 아웃풋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딱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스테이지에서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넘긴다. 자, 그래서 그 메모리가 넘어가는 시점이 모든 메모리가 다 똑같은 거. 걔를 바로 싱크로너스 시퀀셜 서킷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이런 메인 클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타이밍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타이밍을 주기적으로 튕겨줌으로써 주기적으로 라이징 엣지를 넣어준다거나 주기적으로 펄링 엣지를 넣어준다거나 함으로써 그 타이밍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컨트롤 모드가 다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라이징 엣지에서는 이렇게 메모리를 회로에 메모리라는 애가 있는데 걔 메모리가 다음 스테이지로 아웃풋을 넘기는 거잖아요. 거기서만.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만 했어요? 이렇게 로직 있으면 이게 들어오면 얘네가 들어가면 이게 나오고 이렇게 약간 스태티컬리 우리가 회로를 여태까지 분석했다면 그게 아니고 야 내가 이 타이밍 구간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고 어떤 회로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 타이밍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고 이 타이밍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고 이 타이밍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고 스태티컬리 보는 게 아니고 타이밍에 따라서 얘가 회로가 다 다르게 동작시키게 하는 어떤 타이밍 디펜던트하게 변하는 컨트롤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쓰여있고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클락 말고도 이런 메인 클락 말고도 다른 다이나미컬리 체인징하는 어떤 제어하는 시그널이 있어요. 회로를 제어하는 시그널이 있어서 걔가 생성될 수 있고 걔를 활용하면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거는 되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걔를 한번 활용해 보자는 게 바로 다이나믹 게이트예요. 인버터를 똑같이 쓰더라도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뭐 배웠어요? 스태틱 시모스도 배웠고, 수도 엠모스도 배웠고, CVSL도 배웠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스태틱 시모스랑 수도 엠모스. 왜 스태틱이에요, 교수님? 요 다이나믹이랑 배치되기 때문에 보통은 스태틱이라고 하면 시모스고요. 다이나믹이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배울 게이트를 쓰는 거라서 그걸 배치하기 위해서 스태틱 시모스 다이나믹이라고 불렀고요. 스태틱 게이트라고 하면 보통은 시모스를 의미해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태틱 시모스 수도 엠모스에 의한 인버터 구현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위스를 말하자면 뭐 이렇게까지도 했었죠. 자, 그래서 스태틱 시모스는 인풋 캡도 작고 아웃풋 캡도 작은데 그 숏서킷 커런트 그놈이 문제였어요. 자, 근데 요 다이나믹 게이트는 뭐냐면요. 요 위에 있는 요 피모스 있잖아요. 걔를 클락드로 바꾸는 거예요. 클락드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얘가 타이밍에 따라서 베링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그널이에요. 타이밍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그널이고 타이밍에 따라서 네가 이럴 때는 이렇게 동작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동작해 라고 제어해주는 타이밍 디펜던트한 시그널인데요. 타이밍에 따라서 회로의 모드, 동작 모드를 결정하는, 오퍼레이션 모드를 결정하는 타이밍 컨트롤 시그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뭔데? 얘는 어떻게 동작하는데?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두 가지 오퍼레이션 모드가 있고 두 가지 페이즈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프리차징 페이지랑 이밸류에이션 페이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프리차징 페이지는 뭐냐면요. 자, 프리차징 페이지에서는 얘가 0이 돼요. 일단.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페이지에서는 얘가 1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이면 얘는 뭐예요?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1이면요 얘는 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만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 그 두 모드에 의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프리차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때 얘는 피모스가 켜지고
꺼진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 이름으로 봤을 때 어때요? 프리차지는 어때요? 미리 차지를 해놓는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밸류에이션은 뭐예요? 밸류를 실제로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프리차지, 이밸류에이션 그 이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프리차지는 뭐냐면요. 요 아웃풋에 해당하는 y를 무조건 1로 만드는 거예요. 1로 만들어 놓고 이밸류에이션 페이지에서는 A에 따라서 A가 1이면 Y가 0으로 가고요. A가 0이면 Y가 1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자, 다시 A가 1이면 자, 얘가 이밸류에이션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꺼지고 A가 1이니까 얘를 그냥 내려버리겠죠. 그쵸? 자, 그리고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이밸류에이션 페이지에서 얘가 꺼지니까 얘가 0이니까 얘가 원래 프리차지 돼 있던 1로 그대로 유지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리차지 페이지에서는 얘가 0이니까 Y를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1로 만들어요. 1로 만들고 이밸류에이션 페이지에서 A에 따라서 값이 바뀌도록 하는데 A가 1이면 Y가 0으로 가고 A가 0이면 Y가 1로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인버터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한 이 오퍼레이션이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리차지 페이지에서는 요 파이 있잖아요. 요 클락이 요 다이나믹 로직 게이트를 컨트롤하는 클락이라고 하는데, 클락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어서 클락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얘도 클락이죠. 시간에 따라서 얘를 동작을 제어하는 동작 모드를 정해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클락 있잖아요. 자, 요 게이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요거 우리 여기서 본 요 다이나믹 게이트 있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동작한다 그랬는데 얘가 실제로 어떻게 자세히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프리차지 페이지에서는요. 요게 0이라서 y를 이니셜라이징 하이로 만든다. 그래서 y를 무조건 1로 만들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밸류에이션이 되면 이때부터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A가 1이면 어떻게 돼요? 0으로 내려가고 A가 0이면 그냥 Y는 1로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게이트 여러분 시모스 로직 게이트 대비 어떨까요? 자, 여러분 시모스 게이트 대비 어때요? 에어리어 일단 어때요? 작겠죠? 딱 봐도 작죠? 어때요? 게이트가 작아요? 교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제가 똑같이 피모스 엠모스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는 여러분 요렇게 사이징해도 괜찮아요. 그쵸? 요거 프리차지 하는 거야. 그냥 그거 딜레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밸류에이션 페이지에서 계산될 때 이 폴링 딜레이는 여기 1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에어리어가 작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 에어리어는 작지 않다고 그냥 일단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어쨌든 인풋 캡이 어때요? 인풋 캡이 얘가 A가 1이잖아요. 여기 1. 원래 시모스 게이트에서 1 있던 거보다는 어때요? 확실히 인풋 캡이 3분의 1로 줄었죠. 기가 막히게 많이 준 겁니다. 인풋 캡이 3분의 1이나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빠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때요? 여러분 에어리어를 지금 여러분이 인버터에 대해서 보셔서 그렇지만 여기 로직이 좀 복잡해지면 여긴 피모스가 계속 하나인데 여기만 로직이 좀 복잡해지는 거고, 시모스 대비 여기 듀얼리티로 계속 막 커져야 되는 그거 대비 시모스 대비는 에어리어가 아무래도 작고, 그리고 여러분 요 아웃풋 디퓨전 캡도 더 작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거는 이 사이징 해보시면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수도 엠모스처럼 스태틱 파워가 없어요. 네, 그쵸.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스태틱 시모스 있잖아요. 스태틱 시모스에서는 0에서 1로 갈 때 살짝 컨텐션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0에서 1로 가면요, 여기 이제 얘가 약간 꺼질 때까지, 완벽히 꺼질 때까지는 얘네 둘이 숏서킷 커런트가 흐른다 배웠죠. 둘 다 켜지는 패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내려갈 때 얘네 둘이 싸우는 구간이 살짝 있어요. 물론 그게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래서 그 숏서킷 커런트가 시모스 게이트에 있는데, 얘는 어때요, 여러분? 얘가 꺼지고 이게 이밸류에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런 컨텐션도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현한 게 바로 다이나믹 로직 게이트예요. 자, 이밸류에이션 페이지에서 A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여기 아웃풋이 전달되고, 그렇지 않고 프리차지 할 때는 야, 다시 이니셜라이즈 할게 하고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이나믹 게이트, 로직 게이트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니까 어때? 낸드2나 노아2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오아2 보세요. 여기 원래 컴파운드 게이트 시모스로 구현하면 원래 4개나 있어야 되고 위스도 엄청 커질 텐데 인풋 캡, 아웃풋 캡 엄청 작죠. 좋네. 그렇죠. 다이나믹 로직 게이트 좋네.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역시 시모스 대비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A가 이렇게 바뀌고요. 시모스, 이거 다이나믹 게이트 인버터입니다. 여기 이렇게 클락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여기가 프리차지고 이밸류에이션이고 프리차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프리차지를 제가 하기 위해서 여기를 0으로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뭐예요? 1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재앙입니다. 1로 전류가 계속 흐르는데 이 Y가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일로 그냥 흐르는 거고, 아까 말한 수도 엠모스의 숏서킷 커런트 패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수도 엠모스 없애겠다고 클락들을 바꿔놓고 지금 이밸류에이션에서만 없지 프리차지 페이지에서는 계속 있네. A가 1이면 어쩌려고 그래. 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A가 1인 게, A가 0인 걸 보장하지 않는 이상 A가 1이면은 여러분 이밸류에이션 페이지에서 프리차지 페이지에서
이벨리에이션 페이지에서는 물론 숏서킷 커런트가 없죠. 프리차지 페이지에서 컨텐션이 있고 숏서킷 커런트 패스가 있어서 파워가 도루묵이에요. 자, 그래서 Y는 사실 이렇게 1, 0, 1 이렇게 예상했지만 이게 1일까라고 과연?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엄청나게 커야 돼요. 엄청나게 크면 도루묵이에요. 이거 커런트도 덩달아 커지고 Y가 1로 올리는데 엄청난 그 에너지가 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또 뭐냐면요. 제가 살짝 이거 Y 다시 없애볼게요. A가 이렇게 바뀌면은 Y는 어떻게 바뀌는 게 정상? 이렇게 바뀌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벨리에이션 페이지가 되면 여기가 탁 끊어져 버리죠. 자, 그래서 A가 1이었으니까 1인 거 보고 알겠어, 0으로 내리자 하고 0으로 내렸어요. 자, 0으로 내렸는데 야, 알고 보니까 A가 0이었어 하고 A가 0이었다고 Y가 1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얘? 없죠. 야, 뭐야? 이제 와서 0이라고? 아까 다 떨어뜨렸는데? 나 못 올라가. 위에 프로패스가 하나도 없어. 그쵸? 자, 근데 Y는 그냥 이렇게 동작해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프리차지 페이지에서는 컨텐션이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A가 떨어지면 이벨리에이션에서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A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 A는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가만히 있을 수 있거나 떨어질 수만 있어요. A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 있거나 떨어질 수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모노토니컬리 펄링 한다고 부르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만히 유지하거나 가만히 유지할 수는 있죠. 가만히 유지하거나 떨어질 수는 있으나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모노토니컬리 펄링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문제를 차근차근 도미노 로직 이 다이나믹 게이트 있잖아요. 요거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해결해 볼게요. 먼저 프리차지 페이지에서 컨텐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프리차지 페이지에서 얘가 0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1일 때 이때가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Y가 올라가야 되는데 컨텐션으로 이게 지금 막 버티고 있어. 여기서 막 빼고 있어, 전류를. 그래서 얘가 안 올라가는 거야. 프리차지인데 지금.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목표와 현재 문제점을 표현을 말로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문제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과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면 반도체가 알아들 정도로, 반도체 회로로 바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야, 파이가 0일 때는 얘가 0일 때, 얘가 파인데요. 얘가 0일 때는 미안하지만 여기 풀다운 네트워크가 너 지금 개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커런트를 막 밑으로 빼가지고 여기를 막 밑으로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렇게까지 여러분 문제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좀 막막해 보이는 문제를 좀 반도체가 알아들 수 있게 자,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파이가 0일 때는 풀다운 네트워크가 무조건 디세이블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일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여러분 마치 if문, 프로그래밍에서 if문을 반도체로 다 구현 가능해요. 자, 그렇고 반도체로 구현해보면 되게 여러분 그게 바로 반도체 회로의 디벨롭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그냥 이런 게이트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렇게 꼴을 여러분이 스테이트를 하고 나서 자, 어때요? 컨디션이랑 오퍼레이션이 있는 거죠. 컨디션에 해당하는 부분 반도체에 어디다 넣는 거예요? 게이트에다 넣는 거예요. 왜? 반도체는 여러분 게이트 전압의 컨디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가 0일 때 저건 어디다 물리는 거예요? 모스펫의 게이트에다가 물리는 거고, 그 다음 저 풀다운 네트워크가 디세이블 돼야 된다는 사실은 뭘로 하는 거예요? 모스펫의 드레인 커런트가 흐르냐 마냐로 구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얘가 0일 때는 이쪽 풀다운이 디세이블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0일 때 디세이블 되려면 0일 때 꺼지는 트랜지스터 뭐예요? 0일 때 꺼지는 트랜지스터 뭐예요? MOS죠. 그쵸? 얘를 그냥 파이에 물리는 거예요. 파이에 물려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시리즈로 연결하면 어때요? 네. 그럼 어때요? 파이가 0일 때 얘가 다 디세이블 되잖아요. 여기 아무리 복잡한 풀다운 네트워크가 있어도. 그쵸? 자, 그게 바로 여러분 푸티드 다이나믹 인버터라서 보통 다이나믹 인버터는 이거보다는 오른쪽을 많이 쓰겠죠, 당연히. 대신에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1로 위스를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2로 이렇게 올려야 돼서 에어리어가 커지는 단점은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이걸 쓰죠. 프리차지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프리차지를 제대로 보장하지도 않는 게이트를 어떻게 쓰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푸티드 다이나믹 게이트 쓴다. 이렇게 밑에다가 풋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프리차지에서 컨텐션 문제를 없애버린 거죠. 자, 그 다음 프리차지에서 컨텐션 문제 말고 또 뭐도 있었어요? 야, 이벨리에이션 페이지에서도 문제 있었잖아. 야, 모노시티, 야, 이거 Y가 펄링하고 할 줄만 알지 올라갈 수는 없잖아. 야, Y가 올라갈 줄만 알지 떨어질 줄만 알지 올라갈 줄 모르잖아.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그걸 뭐라고 부를 수도 있냐면요, 여러분 모노시티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Y 다이나믹 게이트의 아웃풋이 떨어지는 거는 가능한데 다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 그쵸? 자, 그게 언제 문제가 됐었냐면 요 웨이브폼을 다시 갖다 놓고 보시는 거예요. 자, 갖다 놓으면 어때요? 자, A가 이렇게 떨어지면 요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 사실 문제를 어떻게 뭐를 문제로 보고 뭐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누구를 봐갖고 걔를 태클할 거냐, 걔를 집중해서 없앨 거냐, 여러분 그건 자유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A가 지금 이거 중간에 떨어진 걸 문제의 원인으로 본 거예요. 야, A가 떨어지지 않게 그냥 미연에 방지할 순 없어? 야, 네가 A가 0이었다가 1로 올라가는 건 괜찮아. 이밸류에이션 페이지 중간에서 이밸류에이션 동안 0에서 1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게 문제로 본 거예요, 그걸.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그걸 문제로 봤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A가 이밸류에이션 동안 떨어지는 거 그것만 제발 하지 마. 야, 올라가는 건 괜찮아. 그러면 올라가는 건 괜찮아? 야, 그냥 가만히 있거나 올라가는 건 괜찮아. 다시 말해서 A를 모노토니컬리 라이징 하도록 만드는 건 괜찮아. 예, 요건 괜찮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안 바랄게. 바뀔 수 있는데 바뀌려면 올라가는 쪽으로 바뀌지 내려가는 쪽으로 바뀌지 마. 너 이 A 있잖아. 왜 다이나믹 서킷에 들어가는 모든 인풋 있지? 너네들 웬만하면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 다 올라가는 걸로 바뀌지, 바뀌려면. 자, 그러면 여러분 모노토니컬리 라이징 시그널을 인풋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밸류에이션 동안 모노토니컬리 폴링 하는 놈이 아니고 모노토니컬리 라이징 하는 놈으로 A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 다이나믹 게이트를 제가 지금 여기 다이나믹 노아2랑 다이나믹 낸드2가 있는데요. 다이나믹 노아2를 다이나믹 낸드2에 이렇게 직결하면요. 그냥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모노토니컬리 이밸류에이션 페이지 동안 모노토니컬리 폴링 해버리죠. 그럼 모노토니컬리 폴링 하는 거 제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딱 그놈인 거죠, 얘가. 왜? 다이나믹 게이트는 무슨 성질이 있다 그랬으니까? 모노토니컬리 폴링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이나믹 게이트 아웃풋은 모노토니컬리 폴링 한다 그랬으니까 듀링 이밸류에이션 동안. 그쵸? 왜요? 얘가 이제 이밸류에이션에 맡기면 얘가 떨어질 거냐 마냐만 요 풀다운 네트워크가 결정하는 게 바로 다이나믹 게이트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모노토니컬리 라이징 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인버터 하면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야, 모노토니컬리 라이징하는 이밸류에이션 동안 모노토니컬리 라이징하는 인풋을 그걸 시그널을 만들어서 여기 인풋에 넣으려면 이 다이나믹 게이트의 아웃풋에다가 스태틱 인버터 하나 달아서 시모스 스태틱 인버터 이렇게 하나 달면 얘는 무조건 모노토니컬리 라이징 하잖아. 언제? 이밸류에이션 동안.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진짜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그냥 시모스 스태틱 인버터 하나 박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도미노 로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시모스 로직, 다이나믹 게이트에다가 스태틱 인버터 이렇게 추가해서 얘를 여러분 도미노 오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러면 도미노 로직을 쓰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로직이 다 바뀌잖아요. 예, 엔드2 얘는 도미노 오어는 알겠는데 도미노 노아는 없어요? 도미노 노아는 구현 못해요? 여러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도미랑 노아 딱 하나 있는 건 구현 못해요. 예, 못하고 무조건 스태틱 인버터가 뒤에 하나 달려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그게 큰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게이트 하나하나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막 엔드 막 인버터 여기 또 뭐 이제 노어도 있고 또 여기 또 낸드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패스를 보고 났는데 야, 이거를 다 이제 너 지금 도미노 로직으로 바꿔야 된대.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여기다가 또 엔드 하나 더 달아야 돼? 스테이지 2개나 더 추가되는데 엄청 느려지는 거 아니야? 지금 왜냐면 도미노 로직으로 바꾸려면 도미노는 오어나 엔드밖에 구현이 안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안 하겠죠. 얘네 둘을 합쳐서 도미노로 바꾸겠죠. 또 얘네 둘을 합쳐서 또 어떻게 바꾸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어때요? 우리가 엔드만 있을 때 노어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A바 B바 달면 노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 단계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요걸 하나 다는 게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직은 얼마든지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컨스트레인에 따라서.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걸로 하나하나 게이트 레벨에서 다 바꾸면 당연히 여기 게이트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이게 엄청나게 커지겠죠. 서킷 전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느려지고 그럴 텐데 그런 단계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막 두 개를 합쳐서 도미노로 바꾸거나 또 두 개를 합쳐서 도미노로 바꾸거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노토니시티 프로블럼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책에서 도미노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이유는 여기 도미노에 달린 스태틱 인버터를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이유는 여기가 인버팅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라이징 되는 거라서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인버팅
너인버팅 요거라서. 근데 어쨌든 도미노 로직 게이트를 쓸 때는 이렇게 여기 도미노 다이나믹 게이트 플러스 여기 스태틱 인버터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스태틱 인버터 대신 다른 스태틱 노어나 낸드 해갖고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사용도 가능해요. 다이나믹 게이트 여러 개 합쳐서 스태틱 노어로 묶거나 스태틱 낸드로 묶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도미노 로직이 구현이 가능한 거죠. 대신 도미노 로직을 쓰는 이유 반드시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예요? 모노토니시티 프로블럼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미노 오어를 사용하면 모노토니시티 프로블럼이 솔브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프리차지 페이지에서 다 y가 1로 올라가고 y도 1로 올라가고 w가 1로 올라가는데 y가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W가 떨어져요. W가 이밸류에이션 지나서 떨어지면은 사실 Y는 제가 이걸 직결했을 때보다 요 X는 그냥 모노토니컬리 라이징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Y가 제대로 디벨롭 이렇게 될 수는 있는 거죠. 만약에 C는 1이라고 하면. 그쵸? 그러니까 요 이밸류에이션 구간에서 다이나믹 게이트의 인풋이 모노토니컬리 펄링 해갖고 여기가 다시 라이징을 요하는 그런 걸 안 만들게, 그런 상황을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미노 게이트를 사용한다. 도미노 로직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8대1 먹스를 도미노 로직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여긴 다이나믹 게이트, 여기 스태틱 낸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스태틱 낸드가 있어요. 이거 왜 스태틱 낸드예요? 여기 요거는 여러분 A랑 B에 5하잖아요. 그쵸? 5하니까 얘는 이렇게 스태틱 A랑 B에 5하니까 이렇게 표시 가능하고 스태틱 낸드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스태틱 시모스 그리고 앞에 다이나믹 게이트 이런 조합을 뭐라고 부른다? 도미노 로직이라고 부르고 왜 그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 도미노 로직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도미노 로직 만들 때부터 이미 각오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려고 0에서 1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피모스랑 에모스가 피모스는 꺼지고 에모스는 켜져서 야, 풀다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A가 1일 때 여기 내려가는 거는 오케이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Y가 그대로 하이로 유지해서 A가 0이니까 Y가 1인 거 맞잖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되게 초보죠. 그 디지털 되게 초보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Y가 0이면요. 여기 1이면 Y가 아무데도 연결 안 된 상태에서 캡 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캡트 하이인데 하이긴 하이여서 좋긴 좋아. 0이어서 1이니까 나오는 거 인버터 오퍼레이션 하는 거 맞는데 얘가 하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플로팅 하이인 거예요. 예, 그래서 플로팅 하이여서 요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팅 하이여서 제가 여기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이렇게 여기 이거 커플링에 의해서 여기 커플링 캡이 있어서 CGD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러분 다른 데도 막 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노이즈에 의해서 얘가 막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노이즈 프로블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회로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회로에서는 여러분 이거 그냥 이게 도미노만 연결해서 그냥 쓰셔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해갖고 도미노 이렇게 해갖고 써도 되고요. Y가 막 노이즈에 엄청나게 센시티브한 환경에 노출될 여지가 있다. 온도나 뭐 열에 따라서 뭐 아니면 뭐 다른 요건에 따라서 내가 지금 공정이 불안해서라든지 얘 Y 잡아줬으면 좋겠어. 언제? Y가 1일 때는 얘를 그냥 Y는 1을 VDD로 직접 드라이브해서 피모스로 연결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플로팅 하이 말고. 자, 그래서 걔를 여러분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말로 표현하세요. 어느 정도로 반도체가 알아들을 정도로. 그래서 Y가 하이일 때는 Y가 VDD로 드라이브가 됐으면 좋겠어. 연결됐으면 좋겠지. 이렇게 플로팅 하이는 싫어.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Y가 하이일 때 그럼 VDD로 드라이브 하는 건 누군데? 피모스잖아요. 그쵸? 그쵸? 피모스죠. 그래서 피모스니까 자, Y를 드라이브 하려면 여기 뭐가 달려야 돼?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모스가 달려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VDD로 연결하려면 무조건 여러분 피모스여야 된다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Y가 하이일 때니까 얘를 게이트에 연결해야 되는데 얘를 켜줘야 되잖아요. Y가 하이일 때. 그러니까 Y가 하이일 때 얘를 키려면 Y를 인버팅 한 다음에 달아줘야 되죠. 그쵸? 하이일 때 여러분 제가 Y를 직결해서 피모스를 킬 수는 없어요. 근데 어때요? Y가 하이일 때 이 피모스를 사용해서 VDD로 연결해야 되죠. 왜 피모스 사용해요? 누가 VDD로 연결해 줄 수 있어? 피모스니까. 그리고 Y가 하이일 때 켜지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Y가 Y 바로 인버팅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키퍼라고 불러요. 왜? 키퍼예요. 야, Y가 하이일 때 이 Y를 이렇게 플로팅 하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VDD로 드라이브 된 하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차피 요 시모스 게이트는 우리 도미노에서 쓸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피드백으로 물려서 여기다가 하이를 넣어줘요. 그래서 얘가 하이로 유지될 때는 얘가 0이어서 여기서 이 패스를 통해서 VDD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문제가 있죠. 도미노 로직에서 얘가 이렇게 풀다운 돼야 될 때 이 키퍼가 여전히 켜져 있거든요. 여기 1 프리차지 됐어요. 프리차지 돼서 얘가 0 돼 있고 얘 키퍼라는 이 서킷이 켜져 있어서 내가 요 풀다운 네트워크에 의해서 또 컨텐션이 일어나요. 무한 반복이죠,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그만 확장시키고 얘를 위크 피모스로 하는 걸로 우리 문제를 마무리하지. 예, 아시겠죠? 위크 피모스는 뭐예요? L분의 W를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W를 작게 하거나 심지어 위스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 VTH를 튜닝해서 VTH 절대값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PMOS를 막 스택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PMOS 스택 시키면 이게 R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펙티브 R 입장에서 두 개 시리즈로 연결된 거니까 R이 커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위크하게 만들어요. 커런트를 좀 위크하게 만들어서 VDD로 연결되긴 연결되는데 풀다운이 또 떨어뜨리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냥 져줄 정도로 굉장히 위크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뭐 요렇게도 만들어요. 요렇게 지금 키퍼를 구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택 시키면 어쨌든 굉장히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요런 걸 사용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키퍼는 이렇게 노이즈 로버스티니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지만 그 노이즈 로버스티니스를 확보하겠다고 여기 또 너무 큰 키퍼를 달면은 우리가 풀다운 네트워크 이밸류에이션 할 때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스트렝스를 적당히 약하게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썸머리 한번 보시고요. 클락드 풀업 풀다운 네트워크 로직 이거 임플리멘테이션 한 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다이나믹 로직이고 다이나믹 로직은 아무래도 프리차지 페이지에서랑 이밸류에이션 페이지에서 각각 문제가 있는데 프리차지 페이지에서는 컨텐션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푸티드를 달아서 해결했고 모노토니시티 프로블럼은 도미노 로직을 이용해서 해결했으며 우리가 Y가 플로팅 하이가 되는 것은 키퍼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으나 키퍼의 사이징이 굉장히 carefully determined 돼야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다이나믹 게이트 with 도미노 로직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